12차 시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규모 애자일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애자일 도입 절차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은 대면 의사소통과 동일 공간 업무 배치 등을 강조하며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먼저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규모 프로젝트의 특성을 먼저 짚어보고 이어서 전형적인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애자일 방법론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하의 개발 기간과 10명 이내의 개발 인력, 그리고 파트타임 작업이 수반되기도 하고요. 소수의 기술 영역이 투입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일 목표와 그에 따른 해결책이 있고요. 개발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제품도 단순하고요. 여러 기술 영역과의 상호 의존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IT 산업이 발달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원 수 50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25명 이하인 극소규모 기업이 있는데요. 이러한 회사들이 전체 소프트웨어 회사의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규모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대응이 빠르며 직간접적으로 많은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규모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불충분한 계획, 낮은 우선순위,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프로젝트 팀, 동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PM, 그리고 소규모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표준 방법론과 도구의 사용이라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소규모 프로젝트가 확장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구축된 프로세스 또는 프로세스 부재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로 인해 프로젝트 관리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는 일정 지연, 예산 초과, 그리고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고질적인 문제들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애자일 방법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초기 도입인 만큼 기존에 운영하던 계획 중심 방법론에 기초한 개발 프로세스로부터 애자일로의 마이그레이션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거장인 보웸과 터너가 5대 민첩성 요소라는 것을 개발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민첩성이란 애자일 방법론에서 얘기하는 애자일의 가치를 얼마나 준수하느냐인데요. 이 내용은 애자일 선언문에 기본적인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 전략을 결정을 할 때 계획 중심 방법론이 더 적합한지 혹은 애자일이 더 적합한지 혹은 그 중간에서 적합한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내릴 때 다음에 5가지 요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요구사항의 변화 정도인데요. 이것은 한 달간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대한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프로젝트 크기인데요. 이거는 팀의 인원 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프로젝트 중요도. 이것은 프로젝트 실패 시의 영향력의 정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죽는지 아니면 사소한 오류를 해결하면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 네 번째로 개발 인력 수준. 이것은 개발 인력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문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팀 내의 역할 및 업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의 정도 혹은 선호도를 말하는데요. 자율성이 높은
그런 문화를 선호하는 팀원의 비중이 높으면 그에 따른 애자일적인 접근이 더 부합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어떤 절차나 정책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에서는 계획 중심 방법론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개발 인력 수준이란 다음과 같이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의 대가인 컥번이 정의한 기준에 따라 그 레벨을 분류하는데요. 레벨 -1은 기술은 있지만 전사적인 방법에 따라 적절한 협업이 아직은 어려운 경우로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신입사원 혹은 일반사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 1B는 적합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절차적인 방법으로 개발 및 협업이 가능한 경우로 우리나라의 경력사원 또는 대리급 정도의 사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벨 1A는 적합한 교육을 받은 다음 자유재량으로 개발 및 협업이 가능한 경우로 과장급 정도의 직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레벨 2는 전례가 있는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도록 방법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경우로 차장급 정도의 인력을 말하고요. 레벨 3는 전례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한 분으로 부장급 정도의 경력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앰과 터너의 민첩성 요소에서 이야기하는 개발 문화란 프로젝트 팀 내의 역할 및 업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의 정도 혹은 그에 대한 선호도를 의미하는데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첩도가 높은 애자일 문화가 주류가 되면 스타트업 조직 문화에 가깝고요. 반면 민첩도는 낮고 계획 중심 방법론에 가까운 문화가 주류가 되면 관료주의적인 조직 문화에 가깝습니다. 사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소규모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4건 모두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프로젝트고요. 이 회사는 본사는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국가에 10여 개국의 지사를 두고 있는 그러한 규모를 가진 업체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서비스에 대한 개편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프로젝트는 본사가 개발한 비서비스에 대한 현지화 프로젝트인데요. 현지화 프로젝트라는 것은 본사가 개발한 서비스를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현지화하여 다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상대적으로 복잡도가 높지 않고 그리고 5명에서 6명 정도의 팀원이 투입된 소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기업은 해당 소규모 프로젝트에 실험적으로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대 민첩성 요소, 즉 개발 인력 수준, 프로젝트의 중요도, 크기, 개발 문화, 요구사항, 변화 정도를 식별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 오각형 4개를 참고하시면 그것이 그 분석 결과입니다. 이들 각각이 앞서 살펴보신 소규모 프로젝트의 민첩성 요소를 보여주는데요. 오각형의 크기가 작을수록 애자일 도입이 적합하고요. 커질수록 계획 중심 방법론이 적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먼저 개발 인력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장 부장급인 2와 3 레벨의 비중이 경력사원급인 1B 레벨보다 우세할수록 애자일이 더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고급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애자일 방법론의 약점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중요도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위험 부담이 낮을수록 그리고 인원수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크기가 작을수록 개발 문화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자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한 달간 요구사항 변화율에 대해서는 그 변화율이 높을수록 애자일의 도입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4개의 소규모 프로젝트가 모두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애자일 방법론 적용이 무난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의 도입을 결정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와 실천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프로젝트 팀은 관련 교육과 세미나 등을 통해 주요 애자일 방법론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목표 프로젝트 현황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애자일 방법론은 용어 및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달리하지만 비전과 목표의 공유, 그리고 자발적인 팀, 상식, 고품질,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이전 사례의 그 프로젝트 팀은 스크럼을 중심으로 XP, FDD, DSDM, 크리스탈 패밀리 등 여러 실천법을 참고해서 각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도입 및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팀은 스크럼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계획 중심 방법론의 강점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전반에 걸쳐 단계별로 적합한 애자일 실천법을 도입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2주에서 3주 주기의 스프린트 단위로 목표를 세우고 스프린트 백로그를 작성하고 각 스프린트 단위 작업 결과를 점증적으로 출시했는데요. 이 기업의 경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개발을 착수하기 전에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아이디어 수집 및 개념 정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장 요구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한 비전과 전략, 개발 범위 등을 설정하는 기간을 별도로 둔 것입니다. 제품 책임자는 스프린트 제로라고 하는 단계를 별도로 두어서요. 이러한 기획 및 준비 단계 동안 고객의 요구사항과 시장의 분석 결과를 제품 백로그에 정리하고 팀과 함께 애자일 코치의 도움으로 교육과 세미나 등을 활용하여 릴리즈 계획과 스크럼 준비 과정에 필요한 적절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스크럼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제품 백로그를 토대로 스프린트와 일일 스크럼 단위의 반복 점증적인 개발 및 출시를 이어나갔습니다. 스크럼은 ROI를 앞당겨 프로젝트 팀의 생산성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크럼의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를 토대로 각 프로젝트 현황에 적합한 애자일 실천법을 결정하였는데요. 먼저 스크럼, XP, FDD, DSDM, 크리스탈 클리어의 각 실천법 가운데 민첩도가 높은 것을 대상으로 선정했고요. 그런 다음에 6대 애자일 프로젝트 성공 요소를 반영했는데요. 이 프로젝트 성공 요소라고 하는 것은 출시 전략, 그리고 애자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술, 팀 역량,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팀 환경, 그리고 고객 참여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이 5개의 주요 애자일 방법론의 프로세스와 실천법을 펼쳐놓고 팀이 애자일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의 관점에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통해 목표 프로젝트에 적합한 실천법을 선정하였는데요. 애자일은 배우기는 쉽지만 실제 적용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들을 팀의 동의하에 결정하고 마음을 모아 실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도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팀과 함께 개방적인 환경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면서 동시에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시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펼쳐놓은 애자일 실천법 가운데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를 반영하여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프로젝트 관리 및 실제 개발에 유용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실천법을 분류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실천법을 계획, 설계, 코딩, 테스트, 출시 단계별로 세분하여 현업에 적용이 용이하도록 구성한 것이 다음 그림입니다. 프로젝트 팀이 애자일 도입을 위해 선정한 애자일 실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례 연구의 경우 대상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여서요. 이미 코딩 표준, 정기적인 빌드, 형상 관리, 공동 코드 소유권, 지속적인 코드 통합을 전사적으로 어느 정도 내재화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엔지니어링 실천법 가운데에서는 첫 번째 사례의 서비스 개편 프로젝트의 경우 간결한 설계와 리팩토링 그리고 테스트 우선 프로그래밍에 주력하였고요. 나머지 3개의 현지화 프로젝트의 경우는 본사의 글로벌 플랫폼과 자체적으로 개발한 현지화를 위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테스트하는 부분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대상 프로젝트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애자일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교차 기능적인 팀을 전체 팀으로 구성했는데요. 미국 본사가 직접 수행한 서비스 개편 프로젝트의 경우 제품 기획과 개발, QA, 고객 지원, 아키텍트, 마케팅, 디자인, 그리고 국제화 담당자가 핵심 스크럼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제화 지원팀에서는 개편 결과를 각 국가별로 현지화하는 작업을 연결하여 진행하기 위해 전체 개발 일정 및 주요 내용을 현지화 대상 국가들의 제품 책임자들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현지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현지화 프로젝트의 경우는 각 지역의 스크럼 팀을 구성하여 현지의 제품 책임자가 본사의 국제화 담당자와 협업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가져가서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구성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제품 책임자와 팀, 그리고 스크럼 마스터는 스프린트 주기마다 각 스프린트의 목표와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정해 스프린트 단위로 개발 및 지역화 작업 결과를 점증적으로 출시했습니다. 매일 15분씩 스탠드업 미팅과 30분간의 버그 처리 미팅은 서비스 개발 및 현지화 그리고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사례 연구에서 언급한 4건의 프로젝트 모두 기존 버전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과 동시에 서비스의 개편 또는 현지화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따라서 버그나 이슈에 대한 처리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도 많았는데요. 전체 팀이 만나는 스탠드업 미팅 이후에 제품 책임자와 엔지니어링 매니저 주관으로 최소한의 필요 인력으로 모이는 일일 버그 처리 미팅의 경우에 스탠드업 미팅을 시작한 다음부터 결함 처리율이 괄목할 만큼 개선되었습니다. 매일 한자리에서 얼굴 보고 소통하는 것이 효과적인 협업으로 이어져서 서비스의 품질 개선에도 도움을 준 사례였습니다. 이와 같이 스프린트 제로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계획 중심 방법론의 장점을 취한 소규모 애자일 프로젝트는 팀의 소통과 그리고 협업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반복 점증적인 출시를 이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하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프로젝트는 모두 소규모 프로젝트였고
개편 프로젝트, 그리고 현지화 프로젝트였죠. 이 네 가지 프로젝트 모두 크게 릴리즈 플랜 했던 그 내용에 어긋남이 없이 일정에 무리 없는 완성도 있는 결과를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 연구에서 애자일 방법론을 도입한 다음 자체적으로 평가한 개선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팀 커뮤니케이션이 개선되었고요. 고객과의 협업 부분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장된 대인관계와 신뢰에 따른 묵시적인 지식 획득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함 처리 프로세스도 개선되었고 관리 이전에 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먼저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형성되었다고 하고요. 각자의 업무의 역할이 명확해짐에 따라 현재 작업에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평가나 업무 만족도도 개선되었고요. 야근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성과 품질 부분에도 만족할 만한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사례 연구로서 중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소규모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개발 조직 구성, 프로세스 정의, 프랙티스 결정을 위해 보우엠과 터너의 5대 민첩성 요소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전략 결정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규모 애자일 프로젝트 구현을 위해 주어진 개발 조직과 문화, 그리고 프로젝트 특성에 적합한 애자일 프로세스와 실천법을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12차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